정렬 알고리즘들의 하한, 로고 바운드, 제일 낮은 경계가 어디냐. 아무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더라도 정렬 알고리즘이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 이상으로는 걸린다 라고 하는 정렬 알고리즘의 로우 바운드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어떤 데이터들이 크냐 작으냐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렬하는 이런 그 원소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정렬하는 이런 정렬 방법들의 경우에 하한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이제 기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숫자의 자릿수가 몇 자리냐 해가지고 그 자릿수별로 정렬하는 그런 방법이어서 앞에 있는 방법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교 정렬 방법에 대한 하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시간 복잡도가 이 하한보다 항상 크다. 다시 말하면 하한보다는 빠른 알고리즘을 구할 수 없다. 미니멈으로 이거 이상은 걸린다라고 하는 그 기준, 이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하한입니다. 이 정렬 문제에 이제 하한은 얼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렬 알고리즘의 하한을 얘기하기 전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크냐,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비교를 해봐야 된다. 한 번도 비교를 안 하고 이 데이터는 비교를 안 했어요. 이 데이터는 비교를 안 했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 얘가 최대값이다, 혹은 얘가 중간값이다, 이런 걸 결정할 수 없죠. 비교를 해봐야 얘가 크냐 작으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씩은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n-3번의 비교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n-1개 비교해보는 요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값의 하한은 n-1이다. 비고로 표현한다면 비고의 n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렬 알고리즘에 이 하한을 정할 수가 있을까? 하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개의 숫자 xy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숫자가 x, y, z 이런 순서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정렬될 수도 있고, 아니면 y, x, z 이런 형태로 정렬될 수도 있고, z, x, y 이런 형태로 정렬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 세 숫자가 정렬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은 이 데이터가 x가 y보다 크냐, y가 x보다 크면 z가 y보다 크냐, 그러면 y가 x보다 크고 z가 y보다 크니까 x, y, z 이런 순서를 갖는 거죠. 그게 아니고 z가 더 작다, 거짓이라는 얘기는 더 작다는 얘기죠. y가 x보다도 크고 z보다도 더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x와 z의 순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x가 더 작다 그러면 x, z, y 이런 순서로 정렬될 것이고, 이런 순서를 가질 것이고, 만약에 z가 더 크지 않다 그러면 z, x, y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이 정렬의 경우의 수를 이 트리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트리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트리를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이 숫자들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을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 트리의 이 리프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뭐냐 하면 세 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순서 조합, 정렬될 수 있는 가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렬될 수도 있고, 정렬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지수입니다. 세 개의 숫자로 정렬될 수 있는 순서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팩토리얼 6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프 노드가 6개가 나오는 이런 추리를 가장 균형을 잘 만든 추리를 만들었을 때 요게 이제 요 리프까지 가는데 걸리는 비교 횟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요 6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요 6개의 리프로 이루어졌을 때 비교 횟수가 많으려면 기울어진 추리를 하면 될 것이고, 비교 횟수가 작으려면 균형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 균형을 잘 만들려고 하면 로그 2의 n, 다시 말하면 6개니까 로그 2의 6, 요 로그 2의 6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2. 얼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천정함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 2보다 많으면 그 다음 숫자는 3이죠. 3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교 횟수가 1번, 2번, 3번. 다시 말하면 여기에 리프 노드까지 가는데 걸리는 이 추리의 높이가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3번의 비교는 있어야만 이 중에 어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의 하는 숫자가 3개면 3번 비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약간 일반화 시켜보자는 거죠. 예. 이 리프 노드에 여기 지금 E8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리프 노드 맨 끝판에 있는 단말 노드의 개수가 3팩토리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결정 추리를 이진 추리로 해보게 되면 가장 균형을 잘 맞추면서 구성할 수 있는 추리는 요 내부 노드가 결국 요게 이제 비교하는 그 경우들이니까 요 내부 노드의 그 리프 노드는 로그 2의 n의 오더를 이제 갖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높이가 3이 나오는데 요 3은 로그 2의 개수, 리프의 개수 6. 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n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정렬해 보겠다 라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결정 추리로 표현을 해보고 나면 리프 노드는 n 팩토리얼 개 있는 거예요. 이걸로 구성할 수 있는 결정 추리의 높이는 로그 오더를 가지니까 로그 n 팩토리얼. 예, 요런 이제 컴플렉스들을 갖습니다. 로그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2, 1. 요게 n 팩토리얼이죠. 예, 요거는 이제 작거나 같기를 모두 n을 곱하면 이거보다는 작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의 n승이 n의 n승이 됩니다. 여기 2분의 n의 2분의 n승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해서 n의 n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n의 n승을 로그를 취한 거잖아요. n의 n승을 로그를 취한 것은 이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n 로그 n의 오더를 갖는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의 하는 비고의 n 로그 n, 이거보다 빠른 알고리즘을 찾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의 하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의 하한이 얼마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알고리즘 중에 기수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진법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숫자를 정렬하는 이제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정렬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10진수를 사용한다, 10진수를 정렬한다 그러면 10진수는 한 자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 1, 2 해가지고 9 이렇게 10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8진수다 그러면 0부터 7 사이, 2진수라 그러면 0,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각각의 같은 자릿수, 같은 자릿수끼리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는데 이 자릿수는 10진수라고 치면 0부터 9, 9까지 밖에 안 나오겠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거라서 그냥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세 자리 숫자의 데이터가 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세 자리 숫자를 앞자리는 보지 않고 끝자리만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겁니다. 9는 9 쪽으로, 0은 0 쪽으로, 5는 5 쪽으로, 1은 1 쪽으로, 0은 0 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모으면 이게 이제 통이 0을 담을 수 있는 통, 1을 담을 수 있는 통, 2를 담을 수 있는 통, 3을 담을 수 있는 통, 뭐 5를 담을 수 있는 통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제 다른 통은 빈 통이고 이제 0, 1, 5, 9가 이렇게 이제 담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의 자리로 이제 쭉 구분돼서 이제 담겼습니다. 그럼 이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10의 자리로 다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요건 7, 요건 0, 요건 1, 요건 죄송합니다. 요건 7, 요건 1, 요건 3, 요것도 3, 요건 8 이렇게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길 때 아까 1의 자리로 여기 정렬이 돼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3이 나왔습니다만 요 3으로 된 자리가 이 1의 자리가 여기 3의 자리의 3으로 된 10진수가 3으로 된 요거보다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뒷자리가 정렬된 채로 요 3이 이렇게 모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100의 자리로 또 정리를 해보면 9, 1, 0, 0, 0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의 이제 통 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요게 기수 정렬입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비슷한 자릿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내부 정렬이 있고 외부 정렬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부 정렬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 놓고 주기억 장치 안에서 정렬을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크면 입력의 크기가 너무 크면 주기억 장치에 다 저장을 못해요. 다 못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죠.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보조기억 장치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면 파일에 저장한다. 파일에 저장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외부 정렬입니다. 만약에 주기억 장치 용량이 1GB인데 데이터 크기가 100GB다. 그럼 도저히 메모리 안에서 내부 정렬로 정렬할 수가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외부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다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외부 정렬을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 정렬은 그 전체 데이터를 입력을 분할을 해서 주기억 장치의 일정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주기억 장치를 읽어와서 주기억 장치 안에서 정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부 정렬을 하는 거죠. 내부 정렬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GB의 데이터다. 그러면 1기가를 읽어오면 주기억 장치에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1기가만 내부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1기가만 정렬한 것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요. 즉 파일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다음 데이터를 또 가지고 와서 정렬해서 저장하고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렬하고 하면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100GB짜리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1GB의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정렬을 해서 그것만 저장하면 정렬된 1GB의 조각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정렬이 안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정렬된 1GB짜리의 정렬된 부분 조각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 정렬된 블록들, 이 조각들을 합쳐서 합병을 하게 되면 두 블럭이 합쳐서 정렬된 더 큰 블럭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블럭들의 합병을 반복적으로 합쳐서 한 개로 합쳐질 때까지 반복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렬된 그 외부 정렬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밑에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앞에서 이 정렬된 한 1기가짜리의 블럭들을 메모리로 읽어서 정렬한 이 정렬된 조각들이 이렇게 있죠. 이 정렬된 조각 둘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정렬 결과를 얻는 병합 과정이 지금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모리가 1GB니까 이 1GB 전체를 읽어올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는 읽어올 수가 있겠죠. 요거의 절반 정도도 읽어오면 이제 합쳐서 1GB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를 읽었더니만 요만큼이 읽혀졌고 여기서 요만큼이 읽혀졌고 나머지 데이터가 지금 이제 디스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둘을 머지합니다. 요거하고 요걸 머지합니다. 자, 10하고 20 중에는 10이 더 작죠. 그럼 10을 이제 결과로 내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10이 다른 파일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 파일에 저장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비게 되죠. 그럼 다음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채웁니다. 채우면 이제 60이 올라오게 되고, 여기 이제 60이 빠져 있죠. 다시 이제 둘을 머지 해보면 20이 더 작죠. 그럼 이제 20을 내보냅니다. 20이 나가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의 공간이 있죠. 여유가 있죠. 그럼 이제 50을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50이 오고 여기서 이제 50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30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하나의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70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60하고 40에는 이제 40이 작으니까 40이 나가고 80이 이제 그 빈자리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기가짜리의 메모리지만 1GB 두 개의 블럭을 차례대로 머지를 해서 2기가짜리의 더 큰 블럭을 얻을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이제 나머지 블럭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머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기가바이트의 블럭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2기가짜리들을 또 머지를 해서 4기가짜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의 정렬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이제 그 머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예, 앞에 이제 두 개가 머지되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쭉 머지를 하게 되면 1기가바이트짜리 두 개를 머지해서 2기가바이트짜리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98개도 그렇게 하게 되면 2기가바이트짜리들이 총 5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2기가바이트짜리 두 개를 같은 원리로 막 이렇게 모으게 되면 4기가바이트짜리 블럭이 25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방법을 계속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한 개로 병합이 되는 100기가짜리 한 개로 병합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의 병합을 거쳐서 정렬하는, 요게 이제 외부 정렬이 되겠습니다. 외부 정렬 알고리즘은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주기억 장치에서 머지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보조기억 장치에 쓰고 하는 이런 보조기억 장치를 읽고 쓰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이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속도에 비해서 보조기억 장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는 것보다 보조기억 장치를 읽고 쓰는 횟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훨씬 더 전체 시간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읽고 쓰는 횟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외부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외부 정렬 알고리즘이냐 하는 것을 이제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부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뒤에서 소개할 건데, 이 외부 정렬 알고리즘의 이름을 external sort 이렇게 지금 이제 불렀고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M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입력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읽어서 출력을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외부 정렬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말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외부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그렇게 수도 코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의 입력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 HD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제 정렬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로 정렬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출력이고요. 자,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기가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의 크기가 M이에요. 그럼 이 M만큼 읽어올 수 있죠. 그 M만큼 읽어와서, 메모리에 M만큼 읽어와서 주기억 장치에서 내부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 정렬된 결과를 다른 파일에, 다른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M만큼 크기만큼의 정렬된 조각이 나오겠죠. 다음 M만큼을 읽어서 또 정렬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또 이런 이제 조각이 나오겠죠. 예, 이런 조각이 이제 여러 개가 쭉 출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뭐 하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요 조각들은 정렬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정렬된 이 두 개의 조각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이제 머지를 해서 머지된 더 큰 정렬된 조각 블럭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둘을 합쳐서 2배 되는 크기의 조각을 만들면, 그 다음 또 2개를 모아서 또 정렬을 하게 되면 또 더 큰 조각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 큰 블럭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머지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이 더 큰 블럭들을 또 둘씩 합쳐서 머지해서 또 새로운 또 더 큰 블럭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 입력 장치에 저장된 블럭을 2개씩 선택해서 주기억 장치에서 합병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출력된 것을 다시 이제 입력과 출력의 역할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출력된 것을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입력을 해서 또 이제 위에서 머지를 또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한 개만 남게 되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끝을 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외부 정렬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이제 동작 과정을 또 여기서 말로 또 설명을 해놨네요. 자, 이 익스터널 소트의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만약에 데이터가 128GB의 데이터를 정렬한다고 합시다. 메모리의 크기가 1G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읽어서 정렬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1GB짜리의 정렬된 조각이 나오겠죠. 다음 1GB 가지고 와서 또 정렬된 조각을 만들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128GB의 파일이라고 한다면 1GB씩 정렬된 128개의 조각, 128개의 블럭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다시 둘씩 머지를 하게 되면, 이 128개의 1GB짜리 블럭을 둘씩 머지를 하게 되면 2GB짜리의 블럭, 정렬된 블럭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절반 개수 64개가 나오겠죠. 이걸 다시 2개씩 머지를 하게 되면 4GB짜리 블럭이 나오겠죠. 이 개수는 이제 서로 2개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둘씩 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1개로 머지가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익스터널 소트의 수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 복잡도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몇 번 읽고 쓰느냐, 몇 번 머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수행 그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고 출력으로 정렬된 블럭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쭉 읽고 정렬된 조각을 만들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조각들을
둘씩 머지해서 읽으면서 또 쭉 모집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파일 전체를 읽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패스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데이터 전체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번의 패스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시간 복잡도의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while 문 안에서 입력의 크기가 n개라고 치면 메모리 크기가 m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블록의 크기가 m만큼 되지만 두 개를 머지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걸 머지하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k번 하게 되면 2의 k승만큼, 하나의 머지된 블록이 2의 k승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 n이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블록으로 모여지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렬된 거죠. 즉 2의 k승의 m이 전체 데이터 n이 되는 거죠. 그 양변에 이제 로그를 취해보면 결국은 이제 k는 로그 2의 n분의 n 만큼의 이제 그 패스가 머지의 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한 번씩 할 때마다 파일 전체를 이제 읽는 것이 되니까 이 k만큼의 수행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이 합병은 둘씩 합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wo-way merge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two-way merge라고 하는 것은 정렬된 조각 두 개를 merge해서 한 개의 정렬된 조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둘씩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이게 이제 two-way merge인데, 우리가 꼭 둘씩 머지를 하지 말고 세 개 또는 네 개를 한 번에 머지해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출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나간 거에 뒤에 있는 걸 당겨서 또 이 네 개 중에서 작은 걸 내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블록들을 쭉 읽으면 이 네 개가 한꺼번에 머지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둘씩 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머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K-way 머지 혹은 멀티웨이 머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투웨이 머지 개념을 테이프에서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투웨이 머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투웨이 머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정렬된 블록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를 머지해서 하나의 출력을 내보냅니다. 요 두 개를 머지해서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요. 이렇게 두 개를 머지해서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낸 것, 이게 이제 투웨이 머지죠.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만들어져 있는 블록이 있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둘을 머지해서 하나 내보내고, 이렇게 머지해서 하나 내보내고, 그래서 어쨌거나 둘씩 머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둘씩 머지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요 블록하고 두 개가 남아서 이 둘을 머지하게 되면 하나의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둘씩 머지하는 방법, 이게 투웨이 머지죠. 예. 입력을 두 개, 여기 입력이 두 개죠. 출력할 때 이쪽에 하나 출력하고 이쪽에 하나 출력하고,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이제 테이프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직렬로 이렇게 쭉 돼 있는 형태라서 앞에 걸 읽어야 뒤에 걸 읽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테이프 두 개로 나누어서 투웨이 머지 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이제 둘씩 머지 하는 것, 이게 투웨이 머지입니다. 여러 개를 머지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개를 머지 하게 되면 둘씩 머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합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합병을 하는 단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그 2의 n분의 n이 아니라 로그, 만약에 p개씩 합친다 그러면 p 이렇게 되니까 더 빨리 합쳐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p개씩 합치는 예, p가 이제 3으로 지금 예를 들었네요.
다시 말하면 둘씩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합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인풋이 되고 이 세 개를 머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비교해서 작은 게 나가고 그럼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서 50, 50, 30, 15 중에서는 15가 작으니까 15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 이 세 개가 하나의 블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개가 하나의 블록인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인풋이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두 개를 머지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세 개씩 머지를 하게 되면 더 빨리 머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웨이, 자, 혹은 여기 지금 P웨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다단계 합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제가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인풋을 P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가 3이라고 칩시다. 3개를 사용해서 얘를 머지 하는데 출력이 하나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가면 여기에 이제 적재되는 블록의 개수를 서로 다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머지를 쭉 하다 보면 어느 하나가 먼저 끝나겠죠. 어느 하나가 먼저 끝나면 그때까지 머지한 결과가 여기 들어있는데 어느 하나가 먼저 끝나면 이쪽에 파일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empty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출력으로 삼아서 얘들을 머지해서 이쪽으로 또 이제 머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느 하나 인풋이 먼저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출력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머지된 결과가 또 있으니까 머지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입력이 P개, 출력이 한 개인 이런 형태의 다단계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다단계 합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여러 개 합병하는 것에 입력과 출력의 파일 개수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정렬까지 해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